예,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도 여러분 이론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가자.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쭉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오시고 이게 수업 시간에는 그 부분이 다시 반복돼서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지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닌데 거기 있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 때로는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또 맞는 문제가 틀린 문제로 나오고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면 60점 충분히 맞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번 보고 던지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것으로 꼭 만들어 놓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과정만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문제가 많아요. 이 기출 문제가 500문제가 넘는다고 그랬죠? 예, 넘는데 다 시간상 풀어드리는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쭉 정리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여러분 손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용어부터 들어가 볼까요? 용어에 관한 사항이다. 용어에 관한 사항 이런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용어 파트에서 난이도 있게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한 번도 우리 시험에 언급되지 않았던 공공시설이 있어. 그래서 공공시설도 기반시설인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별도로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이라는 부분에서 그 공공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공공시설이란 이런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핵심 포인트 참고에 공공시설을 쭉 제가 정리해 놨죠. 그런데 이걸 실무상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게 나오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밑에 핵심 포인트에 공공시설이 이렇게 쭉 박스 안에 있죠. 그중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 단어는 좀 기억해 주세요. 자, 행정청이 설치하는 그 박스에 보시면 박스 밑에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외울 수는 없는데 만약에 지문이 나오면 두 번째 같이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래서 가로 안에 우리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작년에 시험에 수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시설, 그래서 거기 공공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 그리고 중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 주로 이런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청이 설치하는 묘지 나왔죠? 공동묘지, 이런 장사시설은 공공용 시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혐오시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런 단어 나오면 이런 단어 나오면 공공용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포인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2번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수립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이죠.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고 자, 2번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 나오면 그때는 성장관리계획이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듯이 도시혁신구역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혁신계획이 나오고 복합용도구역 나오면 복합용도계획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복도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군계에서 입체복합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선행 사전계획이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성장관리계획. 그 다음에 또 3번도 약간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유형이 나온 거예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도로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밑에 도로라든지 자동차 정류장이라든지 광장은 세분되죠. 그 밑에 세분되는 것에 보니까 도로에 뭐 일반 도로도 있고 사람 걸어 다니는 보행자 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기반시설이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네, 틀렸고 해당한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 해당된다. 뭐 해당돼요?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구역 계획 그러면 지구기사지 수없이 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구분하는 문제 물어본 거죠.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어디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니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나오든지 그래야지 곤란한 지역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곤란한 지역이냐 필요한 지역이냐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시고 그래서 밑에 핵심 포인트에는 공공시설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세분되는 것 거기에 나와 있는 도로, 정류장 그리고 광장. 근데 기반시설 세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하나만 광장 보면 광장에 이렇게 세분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관광장. 미관광장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미관광장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살짝 미관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밑에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은 있잖아요. 근데 미관광장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핵심 내용 공부하실 때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고 이건 다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해서 이제 이런 용어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국토계획 및 유난 법률은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래서 오래전에 출제된 문제지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여러분 참 문제 지문은 좋은 문제들이에요. 복습하기에. 자,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관할구역이죠. 근데 관할구역인데 하나 조심할 것은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특별시, 관시, 특자, 뜻도 시군이잖아요. 근데 군인데 어디 군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그죠? 여기 광역시가 있으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군이란 도안에 있는 군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다 틀렸어요?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에 대해서 이 말이 틀렸잖아요. 그죠?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항상 문구 볼 때 그거 보시고 이런 도시군 계획은 뭐와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기본계획. 근데 여기를 도시군 계획 안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도시군 계획 안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여기는 여기가 틀렸죠. 자,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또 뒤에 기출 문제 보면 이런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여기 이 두 개가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가 여기를 기본 계획이다, 광역도시이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러 번 나왔는데 꼭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용어 정리할 때 뭐와 중복될 수는 없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는 중복될 수 없다는 것 이거 지문 꼭 기억하시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곤란한 걸면 안 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그런데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개발행위 허가권자 배웠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무수가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당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약간 좀 응용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국가계획 나오면 뭐 체크하라고 했어요? 용어 정리할 때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우리 법에서 국가계획이란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된. 그래서 여기는 이런
포함된 그리고 중앙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포함된 중앙, 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문장이 바뀌더라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란 사업을 말한다. 자, 어디가 들렸습니까? 자,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란 사업 말한다. 그래야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란 사업 그러면 안 돼요. 기반시설이라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설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이런 말장난 조심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 나오면 아까 우리 용어 정리만 제대로 했으면 여기 보니까 페이지 5번입니다. 5번에 자,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나왔었어요. 자, 여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여기 일부란 단어 나왔죠.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하고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기미환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 자, 일부 관리계획 나오면 뭐라고요? 일부 관리계획이 아니라 뭐라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다. 우리 동네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딱 하시고 이게 전부 나오면 안 되고 자, 관리계획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은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도시군 계획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군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분한다. 아까 도시군 계획 안에 뭐 있었어요?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광역이 먼저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 안에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틀을 잡아 주셔야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그다음 공공시설은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네. 자, 이게 어디다 틀렸어요?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또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3번이 이제 여러분은 답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시군구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어디다 틀렸어요? 우리가 관할 구역이라 하면 어디를 관할 구역이라고 그랬어?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관할 구역이지 그 안에는 구가 관할 구역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틀린 거예요? 구가 틀린 거예요. 구가. 구는 관할 구역이 아니죠. 구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는 관할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는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군 나오면 맞아. 시군은 관할 구역이니까. 그러나 구는 아니죠. 구는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이 관할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정리해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뭐부터 선 지정해야 돼?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다음은 4번이 맞는 문장이죠? 근데 여기를 시험에 또 어떻게 났냐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틀렸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은 물론 2개 이상의 관할 대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제가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용도구역이 딱 나오면 센 놈.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어디다 틀렸어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지역지구 제한을 행위 제한,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거 아니죠. 여기는 용도구역은 센 놈이라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회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권자가 나와 있지
그 어디에도 시장 군수는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용도 구역은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한다. 무엇은요? 용도 구역은.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지문들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봐 주시고 쭉 복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는 그렇게 한번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돼. 아셨죠? 여러분 특강 들을 때는 이 모두도 이 기출문제집은 특강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 3번 정도는 여러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거로 딱 만들어 놓으셔. 이것만 정리 잘하면 공법은 실력이 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니까.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1번 문제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자, 거기서도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어.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뭐부터 먼저 나와야 돼? 광역계획권인지 광역도시계획인지 먼저 꼭 그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나왔는데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요?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이게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지정 권한이 있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먹고. 자, 2번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공간구조, 기능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무엇을 위해서? 기능 연계하고 환경보전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이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잖아요. 기능 연계, 기능 분담, 환경 보전을 위해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지정 목적. 그 다음에 3번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권자, 밑에 있는 의무적 수립,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는 4가지 구분이 있죠.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중에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다. 어떤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또 시도지사가 몇 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수립한다고요? 국장이 수립한다. 그래서 국가계획 이 단어 나오면 국장이 수립한다. 자, 그렇게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 수립한다. 다음에 4번은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그러니까 큰 시도 관할구역,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 광역계획권은 공동 지정 없습니다. 수립은 계획 수립은 공동 수립이지만 지정은 시도에 걸친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라고요?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국장이. 그리고 같은 도 안에서 지정은 도지사가 지정한다. 꼭 기억하세요. 공동 지정 없습니다. 수립은 공동 수립하지만 지정은 단독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에 걸치면 국장. 그리고 같은 도에 2개 이상 관할구역 묶을 때는 도지사. 그렇게 공동 지정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다. 그 다음 5번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 자, 광역도시 수립 절차 어떻게 외웠어요? 수립 절차. 광역도시 이들이 수립권자잖아.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또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립하죠. 그래서 광역도시의 수립하는 절차 기공지수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에게 듣는다. 기공지수, 기공지수. 그리고 승인할 때는 협의심의 거쳐 승인하죠. 협심승. 그래서 광역도시 수립 절차 기공지수, 협심승.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공청회 개최한다.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한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다. 이제 지정은 공동 지정 없다는 거 명심. 지정은 국정과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자, 이제는 3번 문제 볼까요? 쭉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3번 문제.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기준은 안내. 광역 도시계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기준 나오면 계획의 기준은 국장.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그죠?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여기를 뭐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시험에서 이게 나온 적도 있고. 자, 그다음에 항상 강조했던 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 수립해야 된다.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지정인지 수립인지 제시하라고 했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2개 이상 같은 도시 2개 이상 시군 묶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립은 누가 한다? 같은 도에 있으면 광역도시 수립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지정은 도지사가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몇 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내 승인 신청하자면 도지사가 수립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정인지 수립인지 꼭 구분하시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때는 수립이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지정은 도지사.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럼 답은 몇 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렸다.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지방, 시군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 듣는다. 이게 뭐예요? 수립할 때 절차 어떻게 나눴어요? 수립할 때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회 등의 의견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면 어디? 해당 시도의회 의견 들어야죠. 그리고 또 시도의회 듣고 그 안에 있는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시도의회와 시장 군수. 그리고 또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면 아까 같은 도에 있으면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하는데 시장 군수면 어디 의회 의견 들어요? 시군 의회 의견 청취하죠. 그래서 여기 시도의사 시장 군수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군의회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지방의회 등 의견 청취. 그러니까 여기는 수립 변경할 때는 이런 관계 시장 군수 의견도 듣는다는 것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이 부분도 정리.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라.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절차에서 광역도시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기초조사 실시해야 되죠. 그죠? 기초조사가 실시됐다면 또 무슨 의무가 있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죠.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돼.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 실시돼야 된다는 것과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을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수립할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이런 분들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광은 3광이에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어요. 없으면 누가 광역도시 수립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 지정은 도지사가 하죠. 근데 수립은 시장 군수가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수립권자지 지정권자지 이런 내용들 정리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고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만 잘 구분해서 정리하면 광역도시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2번이죠. 2번 이렇게 보시고 쭉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8번 문제인가요? 8번인가? 8번 있나? 예. 자,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여기 지정이네. 광역계획권 지정. 자, 지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정할 때 의심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야 니들 지역 지정됐다라고 통보해야 되죠. 자, 그래서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디 의견? 관계지자체, 관계시도지사, 시장무소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어디 심의 거쳐라. 심의는 동급비례 하라고 그랬죠. 지정권자가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심의,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심의. 그럼 여기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 틀렸잖아요.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 이 말이 틀렸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하는 경우는 국장의 승인받지 않고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시장 군수는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시도지사는 수립했으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죠. 항상 상급기관에 받아. 그런데 도지사가 수립할 때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어떤 경우? 요청에 의해서 수립될 때 시장군수가 같이 수립합시다. 그래서 요청했으면 시장군수,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당신이 수립해 주세요.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든 공동 수립하든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는 승인받지 않고 할 수, 답은 2번이 맞는 문장이네. 자, 그 다음 3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아까 그 앞에서 지문이 있었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은 국장과 도지사가 하죠. 나머지들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지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정군수가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자, 제가 그랬죠. 승인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바로 위에 상급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받아?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받고, 그중에서 도지사는 요청해서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승인은 바로 위에 상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그러면 안 되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셔야죠. 체계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며 그 관할구역 일부만을 광역계획권 포함할 수 없다. 자,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2개 이상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만을, 2개 이상 관할구역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어. 있는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군은 광역시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군하는 읍 있고 면 있죠.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에 대한 내용들, 이런 지문들 한번 쭉 지문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 그런데 여기서도 좀씩 졸리고 그러니까 좀씩 끊어서 좀 하자고 할 때요. 자, 좀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자. 한참 훅분 달아오르려고 하는데 그죠? 예. 이제 깨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딱